예전에는요, 코딩 모르면 아예 데이터는 내 분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라는 변수가 나타났어요. 이게 꼭 뭐랄까, 스스로 막 생각하는 도서관처럼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 챗GPT 노코드 데이터 분석, 이 책 일부를 좀 보면서요. 코딩 없이 AI로 데이터 전문가처럼 일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은 주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AI가 그냥 뭐 정보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분석의 그 문턱 자체를 확 낮추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아, 문턱을 낮춘다. 네. 예전에는 진짜 코딩 잘하는 개발자나 뭐 데이터 과학자 이런 분들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영역이었죠. 근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와, 도메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니. 그 자료에서도 AI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이해하고 막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처음엔 개발자들이 와, 좋다 했는데 점점 마케터나 기획자 같은 방금 말씀하신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AI랑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개발자 역할이 좀 달라진다. 이런 흐름이 참 흥미로워요. 네, 재미있는 변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 전문가가 정확히 누굴까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사실 우리 주변 직장인들 대부분 한 93% 정도가 여기 해당된대요. 93%나요? 거의 다네요. 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직무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죠. 마케터는 고객 데이터를 제일 잘할 거고요. 인사 담당자는 직원 데이터, 또 뭐 제조 엔지니어는 생산 데이터,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렇군요. 이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이라는 벽이 있었잖아요. 네, 높았죠, 그 벽이. 근데 이제 AI한테 자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거 분석해줘라고 말로 설명하고 질문할 수만 있으면 AI가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실력보다는 뭘 분석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분석할 거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데이터 분석 배우는 방법 자체도 확 달라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코딩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거, 그거 이제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오히려 그냥 일단 부딪혀봐라. 경험이 먼저다. 꼭 자전거 배우듯이요. 이론은 나중에도 된다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AI 시대에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면 AI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패턴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학습 방식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실제 데이터를 AI랑 같이 직접 만져보면서 약간 직관? 이런 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당장 여러분 업무에 쌓여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숫자든 텍스트든 이미지든 그걸 바로 AI 한번 연결해봐라.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일단 해봐라. 네, 처음엔 당연히 뭐 부족한 게 보이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는구나. 이게 명확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론 공부도 하고 싶어질 거다. 뭐 이런 접근인 거죠. 경험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쓰는 AI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건지 좀 궁금해져요. 자료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워런 버핏이랑 점심 한 끼 먹는데 60억인가 그랬다고? 네, 나왔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챗GPT 이런 AI는 대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요? 그걸 뭐 돈으로 딱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 규모를 보면 좀 짐작은 가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챗GPT 하나만 해도 학습한 문서가 5조 개래요. 5조 개요? 와... 네, 그리고 사용된 단어,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게 3천억 개고요. 이걸 학습시키려고 최고 성능 GPU 있죠. 그걸 10,000대 넘게 동원해서 100일 이상 돌렸다는 거예요. 만 대를 100일 동안? 이야... 그 결과로 파라미터, 그러니까 AI 뇌의 연결점 같은 건데 이게 거의 1조 개에 달하는 존재가 탄생한 거죠. 175개 이상 언어를 하고 긴 글도 이해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심지어 그림도 그리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런 AI랑 우리가 대화하는 비용이 지금 거의 공짜잖아요. 그렇죠. 뭐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네, 그 워런 버핏 식사 비용 생각하면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접근성인 거죠. 챗GPT나 클라우드, 제미나이 같은 이런 도구들이 그냥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기회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 덕분에 이제 코딩 몰라도 내 전문 분야 데이터를 내가 직접 분석하고 써먹을 길이 열렸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복잡한 이론부터 팔 게 아니라 실제 내 데이터를 가지고 AI랑 같이 막 부딪혀보는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진 존재랑 거의 뭐 제약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겠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또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AI라는 도구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그 특별한 도메인 지식과 이 AI를 딱 결합했을 때 당장 이번 주 업무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어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으신가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십니까?